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에블린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700조 원짜리 도박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GPU, 엔비디아 칩. 반만 맞았습니다. GPU는 두뇌입니다. 하지만 두뇌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필요합니다. HBM, 하이 밴드위트 메모리. 이게 없으면 세계 최고의 GPU도 그냥 실리콘 조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딱 3밖에 없습니다. 그중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곳은 2곳, 둘 다 한국입니다. 샘 올트먼은 2025년 10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삼성과 SK 두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년짜리 생명줄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계약이 왜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못 막는 한국의 독점 구조를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연금 지금 어디 투자돼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약 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당신의 연금 수익률도 함께 오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당신의 노후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삼성 주가는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이 세 글자가 2025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샘 올트먼이 직면한 절박한 위기. 둘째,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 이유. 셋째, 이 계약이 당신의 지갑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20분 투자하시면 왜 한국이 AI 전쟁의 필수 플레이어인지, 왜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모두가 대가를 치르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공개된 정보와 업계 분석을 바탕으로 상업 구조를 해부한 콘텐츠입니다. 일부 운영비나 기술 세부 사항은 업계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전체 퍼즐이 맞춰집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샘 올트먼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돈. 챗 GPT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2023년 기준 하루 약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 안팎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GPT 3.5 기준입니다. GPT 4로 넘어가면서 비용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GPT-5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만 10배 이상입니다. 전력 비용만 해도 월 수백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올트먼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녔습니다. 중동 자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를 설득했습니다. 오라클 레리 앨리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40조 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초기 투자금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돈으로 뭘 만들 건데? 올트먼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올트먼의 대답. 4년 안에 20개 센터를 짓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칩만 사다 꽂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야 하고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고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전력망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칩을 작동시킬 메모리.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암홀딩스의 소유주. 손정희는 2024년부터 올트먼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샘, 칩만으로는 안 돼. 인프라 전체를 확보해. 올트먼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손정희의 대답. 한국. 여기서 잠깐. 왜 손정희가 한국을 추천했을까요? 그건 다음 섹션에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2025년 10월 1일, 샘 올트먼은 서울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첫째 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둘째 날,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계약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HBM 공급. HBM이 뭘까요?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초고대역폭 메모리.
쉽게 말하면 GPU의 작업 메모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GPU는 천재 수학자입니다. 머릿속 계산 속도는 초당 수조 번.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필기할 종이가 없으면 계산을 못합니다. HBM이 바로 그 종이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H100은 80GB HBM을 탑재합니다. AMD가 최근 공개한 괴물칩 MI300X는 무려 192GB, 차세대 헬리오스는 288GB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GPT-4는 1.7조 개 파라미터, GPT-5는 예상치만 10조 개 이상입니다. 이걸 처리하려면 HBM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딱 3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것도 이 중에서 차세대 HBM4를 2026년에 양산할 수 있는 곳은 한국 2회사뿐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왜 올트먼은 2회사 모두와 계약했을까요? SK하이닉스만 선택하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삼성만? 답은 간단합니다. 리스크 분산.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엔비디아 H100에 들어가는 HBM3은 거의 전량 SK하이닉스산입니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은 2025년 9월 GTC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BM 없이는 AI도 없다. 메모리가 병목이다. 그런데 삼성은 왜 계약에 포함됐을까요? 바로 HBM4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 HBM4 양산 경쟁이 시작됩니다. 삼성은 4나노 공정으로 전력 효율을 20%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경계현 부회장은 2025년 10월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HBM4 양산 준비 완료. 2026년 상반기 본격 공급 시작. 올트먼 입장에서는 2회사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공급 안정성. 한 회사에서 생산 차질이 생겨도 다른 회사가 메웁니다. 둘째, 가격 협상력. 2회사가 경쟁하면 올트먼이 유리합니다. 셋째, 기술 다양성. SK는 적층 기술에 강하고 삼성은 공정 효율에 강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 광노정씨 이후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HBM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성장할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25년 HBM 시장 규모는 약 30조 원, 2030년에는 300조 원이 넘습니다. 올트먼은 이 시장의 최대 고객이 되려 합니다. 잠깐, 아직 핵심이 남았습니다. HBM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이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공개합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자, 이제 구조를 봅시다. AI 산업은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설계, 엔비디아 AMD. 2단계 제조 장비, ASML. 3단계 파운드리, TSMC, 삼성. 4단계 메모리와 소재, 삼성, SK하이닉스. 5단계 서비스, 오픈AI, 구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계만 봅니다. 엔비디아가 최고야. 하지만 올트먼은 깨달았습니다. 4단계 없이는 5단계도 없다는 것을.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도 TSMC가 아무리 칩을 잘 만들어도 그 칩을 작동시킬 HBM이 없으면 그냥 실리콘 조각입니다. 왜 하필 HBM일까요? 일반 메모리로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AI 연산은 초당 수조 번의 계산을 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리면 GPU는 놀게 됩니다. HBM은 일반 DDR 메모리보다 대역폭이 10배 이상 넓습니다.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왕복 2차선이 아니라 왕복 20차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8층에서 12층 쌓는 3D 적층 기술입니다. 층마다 수만 개의 미세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야 합니다. 구멍 하나라도 잘못 뚫리면 전체가 불량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은 이 기술을 10년 넘게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TSMC. TSMC는 엔비디아 GPU 칩을 제조합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 하지만 TSMC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대만. 미국 국방부는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만 해협 분쟁 시 반도체 공급망 붕괴 가능성.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GPU 생산이 즉시 중단됩니다. 올트먼도 이 보고서를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3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6년 가동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보험입니다. 올트먼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 플러스 지정학적 안정성. 중국도 HBM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ASML의 이 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자체 생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아직 HBM사 양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결국 답은 한국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이 모든 게 당신과 무슨 상관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이 전부 연결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는 암홀딩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암은 전 세계 모바일 칩 설계의 90%를 장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AI 칩도 암 아키텍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손정희는 올트먼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샘, AI 인프라에 투자하라. 칩만으로는 안 된다. 2025년 10월, 손정희는 올트먼과 함께 서울에 왔습니다. 삼성과 SK를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ARM 설계, 삼성 파운드리, SK와 삼성 HBM, 전체 공급망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퍼즐에 맞춰집니다. 투자자 설득. 700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소프트뱅크도 오라클도 중동 자본도 겁이 납니다.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어쩌지? 올트먼은 이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 삼성과 SK가 HBM 공급을 보장한다는 건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이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메모리 공급이 보장되면 프로젝트가 돌아간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안정성.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중국처럼 갑자기 수출 금지를 때릴 나라가 아닙니다. 올트먼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낮은 선택입니다. 기술력 플러스 생산 능력 플러스 지정학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향후 4년간 20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센터는 텍사스주 에빌린에 건설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에 GPU가 몇 대나 들어갈까요? 업계 추정으로는 수만 대에서 수십만 대. 각 GPU마다 HBM이 필요합니다. 한 세트에 80GB에서 288GB까지. 단순 계산만 해도 센터 하나당 필요한 HBM은 페타바이트 단위입니다.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게 당신의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첫째, 환율. 삼성과 SK가 스타게이트에 10년간 HBM을 공급한다는 건 한국으로 달러가 꾸준히 유입된다는 뜻입니다. HBM 한 개당 가격은 수백 달러, 수십만 개를 공급하면 수조 원대 수출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안정됩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사는 기름값, 밀가루 값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둘째, 주가. 삼성전자 주가는 HBM 계약 뉴스에 움직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약 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조 원 이상. 삼성이 웃으면 국민연금이 웃습니다. 국민연금이 웃으면 당신의 노후가 안정됩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SK 하이닉스 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주권.
HBM 공급망을 장악한다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력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고용. HBM 생산 라인 하나 늘리는데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삼성과 SK가 HBM 생산을 2배로 늘리면 한국 청년들에게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당신의 지갑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 숫자만 봅니다. 700조? 크네. 하지만 그 숫자 뒤의 구조를 보지 못합니다. 누가 이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가? 한국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인가? 올트먼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부품사가 아닌 필수 파트너로. 2026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가동됩니다. 텍사스 에빌린, 사막 한복판. 그 건물 어딘가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박혀서 샘 올트먼의 AI를 현실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닙니다. 10년짜리 생명줄 계약입니다. 올트먼은 한국에게 안정적인 수요를 약속했고 한국은 올트먼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양쪽 모두 이 동맹 없이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HBM사 양산 경쟁, 삼성 대 SK 하이닉스,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중국의 반격, YMTC, CXMT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뚫고 HBM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답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쟁은 총을 쏘지 않습니다. 계약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숨은 구조를 읽는 사람만이 다음 승자가 누구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전쟁의 현장을 여러분께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필수인지, 누가 이 무대를 지배하는지, 당신의 연금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이 궁금하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